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요, 크리스마스 이브도 있고요. 크리스마스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설레는 마음을 갖고 한 주를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의 고마운 마음을 베풀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 또 내 계좌가 그만큼 꽉 차 있어야 할 텐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주식 재테크에 임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오늘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 특공대를 잘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대박친구 붉은 기둥 특공대 대장이시죠. 주식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텐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시다면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고 이쪽에다가 여러분의 종목을 구조해달라고 구조 요청해 주신다면 붉은 기둥 특공대장이 출동할 예정이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범 선생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범 선생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네, 해주시죠. 특공 대장, 네, 주식 범 선생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조금 좋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또 요즘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종목도 많은 전략대로 지금 공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요즘에도 좀 변동성이 조금 시장은 좋아도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흐름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특공대장 이제 범 선생의 또 구조를 해야 될 만한 종목들이 또 오늘도 좀 많이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많은 종목들을 구조 요청을 받고 구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또 구조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번 주에 특공대 대장으로서 네.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오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직 그냥 범 네, 선생님이시네요. 아직 지금 뭐 이렇게 아직 택배가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택배가 오지 않아가지고 네. 네, 아직 의상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네. 그 주민남 전문가님이 진짜 선글라스까지 끼시고 네. 특공대 부대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단 말이죠. 부대장이요? 보셨나요? 네, 하루 한 번 봤습니다. 예, 금요일 날 방송을 잠깐 봤는데 되게 선글라스 끼니까 되게 더 잘생겨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특공 이제 대장이라는 또 그러니까요. 이름을 또 타이틀을 달고 있기 네. 때문에 좀 더 대장에 걸맞는 또 의성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배가 하루빨리 오기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도 종목 상담이지만 저희가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해봐야겠죠. 시장이 정말 빠질 듯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미국 부양책 협상의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산타 랠리 구간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과 이제 폐장일 주간까지 그래서 네네. 총 2주 동안을 우리가 이제 산타 기간 거기서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온다 그러면 2주 동안의 랠리를 이제 산타 랠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일단 오늘 스타트는 잘 끄는 것 같아요. 일단 오. 코스피도 대형주들이 조금 밀리면서 살짝 이제 꺾이나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대형주들이 좀 밀리면서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네. 마지막에 또 치고 올라가면서 결국 코스피도 양봉 마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또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던 거거든요. 네. 한번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코스피 흐름은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팔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금융 투자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그 기관들 안에서 최근 한 2주 동안에 계속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관 안에서도 금융 투자가 좀 사고 있어서 좀 바뀌고 있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11월 21일부터 결국 네. 8,000원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 4거래일 연속으로 저번 주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 물론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연말 마지막 남은 한 6거래일 정도까지는 둘 다 선방을 하면서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론 지금 뭐 영국이라든지 또 유럽 증시가 뭐 코로나 변이가 이제 나와서 또 새로운 시국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결국 나왔던 이슈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재료가 공포감으로 몰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어디 주도 테마 제가 좋아하는 오늘 시장
반등이 많이 나왔던 게 바이오. 맞아요. 그죠? 바이오 업종들은 중장기 투자도 매우 좋고요. 오. 단기 투자도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이 업종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형 주도 업종들을 그냥 지금 시장 흐름에 맡겨서 단기도 좋지만 중장기 투자도 같이 병행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는 크게 증시가 뭐 어렵게보다는 크게 떨어질 그럴 가능성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면서 시장 네네. 마감을 브리핑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부터 이제 산타랠리의 본격적인 시작 그 첫 스타트를 좀 잘 끊어준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범 선생님이 제약바이오의 대표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약바이오 어떤 업종,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다시금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제약바이오를 봐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봐야 할까요? 일단 네. 지금 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 좀 기억에 남는 종목,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뭐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뭐 종근당, 네. 뭐 대웅제약, 뭐 녹십자, 랩셀, 녹십자 이런 흔히 들으면 이제 대형주의 그 한미약품, 뭐 유한양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오늘 조금 특이했던 종목이 하나가 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는 회사가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네. 같고요. 좀 예전에 이게 종목들을 매매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시가총액은 생각보다 이제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예요. 이 종목이 지금 삼천당 제약이 이제 시가총액 1조 5천억. 지금 코스닥 안에서는 이게 20위권에 안에 드는 중대형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 안에서는. 근데 최근 언제입니까? 8월 달 이후로 계속 박스권을 그려다가 오. 다른 바이오 종목들 막 빵빵 움직일 때도 네네.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제 와서 한번 지금 코로나 플러스 정부 정책 요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R&D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다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삼천당 대학이 오늘 막 급등이 딱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최근에는 이제 셀트리온 아니면 뭐 녹십자, 종근당 이런 종목, 유한양의 이런 종목들이 갔다고 하면 좀 생소했던 중형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늘 시그널이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종목들을 갖고 있는 종목 섹터들이 네. 바이오지만 약간 중소형주를 많이 갖고 계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테마가 좀 순환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게 갔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고 나서 중소형주들이 움직였고 바이오도 지금 물론 지금 대형주들이 강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연말 6거래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 달까지는 안 올라간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오. 말씀드리면서 네네. 지금 증시는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빛을 보지 못했던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 안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시장 분석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으로 1시간 꽉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시다면 지금 노라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 종목에 대한 구조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 볼까요? 하용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특공대장 범선생님 그리고 이쁜 유진 앵커님 HLB를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10만 3천 원에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자, HLB로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종목을 일단 이제 구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과 암이라든지 임상 3상에 네. 대해서 이미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에도 크게 이슈를 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빅3 종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라젠, 헬릭스미스 그리고 HLB 코스닥에서 딱 이 세 종목을 봤는데 네. 좀 신라젠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바닥에 있고요. 헬릭스미스도 좀 어려운 과정에 있고 그나마 버틴 종목이 이제 HLB인데 결국 요즘 트렌드와는 조금 맞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요즘 올라가는 바이오 트렌드를 본다면 신규 상장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테마가 불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매드팩토, 최근에 뭐 박셀바이오 이런 바이오 아니면 완전 이제 로컬 회사 코로나에 관련된 뭐 종근당이라든지 아니면 대웅제약이라든지 또 뭐 셀트리온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인 거고 결국 지금 HLB는 좀 약간 북뜬 느낌이에요. 과거엔 영광은 있지만 최근 트렌드에는 많이 지금 부합하지 않는 종목이다. 다행히 좋은 점은 일단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 그래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지금 전저점, 지금 화살표 라인을 본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점 라인을 계속 찍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9만 원대 지지는 계속되고 있어요. 한 번도 깨지 않고 제가 한 2달 동안은 깨지 않고 언제입니까? 여기서도 이제 지지가 됐고 또 여기서도 지지가 됐고 최근 오늘 같은 날 지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반등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네. 일단 저점을 높여가면서 10만 원 이상, 11만 원까지는 내년 1월까지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결국 암 이슈를 많이 부각이 될 텐데 HLB가 참가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참가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결국 테마를 엮여서 한 번 정도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네네. 이 종목을 오래 들고 갈 필요는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평단가도 엄청 고점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1만 원 목표가를 보시고 내년 1월까지 홀딩하시면 좋은 구조 전략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LB 첫 번째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11만 원 목표가로 잡고 그리고 오래 들고 가기보다는 좀 단계적인 접근을 해보자라고 종목 상담 조언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미여 님이 남겨주셨고요. 링네트를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650원에 보유 비중 30%. 안철수 대표 관련주라고 하길래 상한가 가는 줄 알고 덜컥 물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잡다가 네네. 탈출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 잡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링네트를. 일단 링네트가 이제 안철수 뭐 서울시장 뭐 후보 여보 지금 야당 쪽에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결국 링네트는 지금 안철수 그 어떻게 보면 정치 후보의 그 관련주로 지금 올라간 게 아니고요. 최근에 네. 코로나 이슈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만약에 소멸이 되면 아니면 네. 그 이슈 종목 테마들이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잡은 자리는 지금 너무 고점일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구조 전략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종목을 지금 덜컥 지금 최고점에서 지금 물려 계신 것 같아요. 1,600원 정도면 최고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일단 5일선이 깨지면 손절하는 게 가장 맞지만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어떻게 보면 원격 그런 비대면 테마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로나 확산세는 계속 이게 단기간 안에 확산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한 번 정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딱 자르는 보다는 한번 추가 매수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 만약에 한번 빵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 종목 그냥 한번 딱 오늘 잘못 실수한 거기 때문에 바로 본전가에서 1,7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정도에서 좀 더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좀 구조를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애매하게 이런 종목을 좀 막 8,700원, 8,600원 이런 자리에서 하시면 평단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면 21선 지지 라인 8,000원 부근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9,000원대로 확 낮춰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10,000원 그땐 평단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0,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확 줄여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효율적인 구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전략을 보도록 하고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링네트 한 8,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주식 범 특공대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애청자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주식 범 선생님, 유진 앵커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을 매수했다고 하시고요. 매수가는 1,775원에 보유 비중은 25% 정도 들고 계십니다. 네, 1,700원대.
그리고 시가총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게 소형주입니다. 일단 이제 구조를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많이 공략하시면 안 돼요. 바이오 종목에서. 왜냐하면 네네. 지금 바이오 트렌드가 뭡니까? 대형주란 말이에요. 대형주에서 좀 뭔가 보이는 그런 실적이 보이든지 아니면 재료가 보이는 이런 바이오가 가면서 아니면 중소형주로 공략을 하실 거라면 명확한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의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미래가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들로 포트를 꾸리셔야 되는 게 바이오 업종에서 핵심 포인트인 건데 결국 이 종목은 뭔가 바이오 업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종목이 너무 소형주란 말이죠. 네네. 이런 종목에다가 떨어질 때마다 이게 추가 매수를 하신 그런 전략으로 가신다 그러시면 정말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1,000억 미만인 종목들은 네네. 웬만하면 우리 특공대 여러분들은 많이 공략을 안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이게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네. IT도 마찬가지고 너무 소형주들은 진짜 한번 바닥을 기면 길면 한 1년 넘게도 계속 횡보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바이오리바이오스 한번 이건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소형주면 이제 소형주의 이유가 있겠죠. 뭐 실적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회사가 뭐 인기가 없던지. 이 회사는 역시 바이오 회사는 아니네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회사 소형주로 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1분기 흑자가 나왔다가 이제 2분기, 3분기 이제 적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경영상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은 정배열이 좀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네. 정배열이 좀 만들어지고 요즘 테마들이 다시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 IT 쪽에서도 카메라 업종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1,400원대 지지됐고 1,500원대도 지지됐습니다. 이 종목은 좀 아쉽지만 1,800원 정도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네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를 더 구조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할게요. 1,800원 정도 부근 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부근에서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를 조언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범쌤뿐이요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특공대장님 살려주세요. YG 플러스를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 5,900원에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YG 플러스요. 네. 엔터주 요즘에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이 종목은 흐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엔터주의 흐름이라 본다 그러면 역시 네. 이제 컨택이죠. 이제 언택이 끝나고 다시 이제 컨택으로 가는 이제 경기의 어떻게 보면 회복 구간 안에서 결국 이제 중국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대외적으로 또 이제 연예인들이 활동을 한다 그러면 네. 그런 이슈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올라가는. 근데 결국 엔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 관련이 좀 많이 깊은 구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 차트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121선이 좀 이탈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121선이 이탈했다라는 거는 결국 좀 의미는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지금 차트 흐름이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슈 터지고 나서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이제 121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올라간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툭 한 번 밀리면서 지금 5,000원을 밀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을 좀 보여지고요. 내년 그러니까 61선이 밀린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개월 정도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121선이면 거래일로 따진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은 지금 이탈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까지의 반등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급하다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4,500원이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판단일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좀 더 중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시면 오히려 전저점 4,500원 말고요. 4,500원 말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한 4,000원 정도까지 하면 여유 있게 내년 이 종목은 이제 6월 정도까지 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죠. 내년 그래서 6월 정도까지라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네. 이평선이 이제 121선 이제 깨졌기 때문에 네네. 근데 엔터에서는 대장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주식에서는 이제 타이밍도 있고 또 시세도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
지금 최근 일주일 전에 121선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21선 이탈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여기 지금 121선 여기에 지금 네네. 회색선을 지금 이탈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내년 거의 한 5월 달 정도까지 흐름을 보고 목표가는 6,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만약 그 기간 안에 6,000원까지 반등이 빨리 나왔다.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 여기가 또 이제 저항대 라인이거든요. 6,000원이 전 고점 라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매수가에 큰 차이도 안 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6,000원에서 비중을 다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볼게요. 네, YG 플러스 단기적으로 봤을 때 4,5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축소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한 5월에서 6월 정도의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중장기로 보신다면 4,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붉은 기둥 특공대로 찾아와 주셔서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구조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구조 요청을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범 선생님, 네. 종목 구조 요청뿐만이 아니라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네. 범 선생님도 추가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네. 매일 주민남 전문가님 네, 같은 깜짝이야. 경우는요. 네. 여기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네. 종목 지금 눈여겨보시는 종목도 네네네. 추천해 주시고 또 강의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매일 6시에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에 맞는 네. 그런 이제 단타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오. 그리고 역시 이제 기법 네. 자료들인 거죠. 이게 테마주를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자료집들은 이제 범 선생이 우리 특공대 분들에게만 이제 드리는 그런 자료집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물론 종목의 구조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상담을 하겠지만 뭐 톡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그 강의라든지 자료집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저번 주에 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뭐 보령제약도 제가 참가 기업이 들어왔다 네네. 이러면서 이슈를 말씀드렸고 오. 또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 수요일 날 또 제가 또 우리 특공대 분들을 위해서 또 추천드렸던 종목이 또 보령제약이었어요. 오. 그래서 좀 보령제약이 최근 흐름이 매우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이오를 제가 잘 보기도 하지만 또 최근 업데이트되는 종목들도 톡에서도 자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종목 구조 요청도 해주시고 또 자료집도 받아가시면 또 어려운 시장 또 좋은 해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요즘에 시장 분위기 좋고 그리고 연말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 많은데 실제로 계좌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체감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 상담도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특공대 대장 주식 범 선생님은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테마 정리된 자료집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쭉 올려드릴 거고 또 강의도 매일 저녁 6시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에 참여하셔서 강의도 들어보시고 전문가님들의 조언 일석이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정보들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여러분들 구조해보러 갈까요? 네, 빠르게 구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잠깐 다른 얘기를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구조 요청 정말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분 가보도록 할게요. 빨강님. 줄이니도 안 된 신생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현대공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가가 1,400원에 보유 비중은 20%.
매수했는데 사자마자 쭉 빠져버려서 제가 좀 우울 모드에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일단 현대공업이 이제 자동차 이제 계열 또 어떻게 부품 회사 쪽 테마로 좀 엮여져 있다 보니까 최근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올라가면서도 최근 뭐 좀 차트 흐름이 매우 좋게 좀 네네.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구조를 하려 그러면 네네.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지금 세지만 않다 그러시면 비중이 좀 크지만 않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 61선, 61선이 이게 지지 라인이거든요. 결국 이제 라인대가 한 9,200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비중을 그냥 탁 줄이세요. 줄이거나 전량 정리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네. 일단 지금 최근 언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8월 달부터 61선이 깨지 않고 올라간 종목이 어떤 이유간 간에 지수의 트렌드,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이 추세가 하방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실 거라면 이 종목은 9,2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이제 정리하시는 권해 드릴 텐데 또 이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정리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네네.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1등급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1등급 오. 종목에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대가 어디에서 있느냐 월봉에서 네네. 5월선이 어디서 나오냐면 8,100원에서 150원 정도가 이제 지지 라인인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결국 8,100원이면 조금 61선이 좀 이탈되는 그런 자리에서 지지 라인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좀 월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면 좀 애매할 것 같고 만약에 깨지면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8,1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여기까지 열어둘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거 기다리지 않으시면 이게 전략이 효율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가. 떨어지면 아예 크게 떨어지면 비중은 확 나오시면 되는 건데 네네. 애매하게 찔끔찔끔 추가하다 보면 평단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구조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지선, 근데 좀 뭐 긍정적으로 보는다 그러면 여기 61선이 깨지지만 않으면 이 종목이 추가 반등으로 11,000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100원만 안 깨지면 이 종목 계속 홀딩하시고 홀딩하셔가지고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1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봤을 때 결국 정고점 라인 돌파하고 나서 한 10% 정도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12,000원 정도가 적정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네. 구조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구조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님이 남겨주셨고요. 모더나 관련주 엔투텍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 6,770원대이시고요. 보유 비중 40%. 오늘 한 12% 정도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네. 일단 네. 오늘 그러니까 모더나 관련주들이 이제 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주말 사이에 또 그 승인이 또 떨어져 있던 부분이 있다 네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더나 이슈가 좀 크게 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시장은 뭐 예측과 또 반대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급등이 나왔고 다른 치료제 관련주는 급등이 나왔는데 유일하게 지금 화이자 관련주와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만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조금 좀 템포가 이제 뒤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최근 이제 엄청난 급등을 좀 바라보기 좀 그렇고 네.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이거는 구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종목은 지금 저점이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0월 달 저점 라인 찍고 나서 그리고 11월 달 중순에 한 번 정도 가격대가 얼마였나요? 4,800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점 또 언제 5,300원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5,300원이 이탈되고 4,800원까지 깨진다. 그럼 이 종목은 비중 축소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평단가가 지금 조금 높긴 하시지만 네네. 추가 매수는 하시면 좀 리스크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61선 이탈하는 지금 가격대로 본다고 했을 때 4,900원 자리가 이탈된다 그러면
좀 아쉽지만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그런 전략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4,900원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덜어내는 전략으로 구조 진단, 구조 요청에 대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 종목의 보유 비중 80% 정도 들고 계시고요. LOT 베큐움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 17,000원에 보유 비중 80%.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여쭤보셨는데 80%나 일단 뭐 수익권이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뭐 네. 구조라기보다는 일단은 또 뭐 전망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LOT 베큐움 반도체에서도 좋은 기업입니다. 반도체는 좋은 기업이고 일단 비중이 너무 이제 강하게 들어가기에는 중소형주보다는 중소형주보다 좀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좀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수익권이니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추세 지금 신고가 돌파 패턴이거든요. 네. 지금 역사적으로 신고가가 지금 거의 뭐 뚫었어요.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2만 원 이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22,000원을 목표가 잡아 드릴 테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3월 달까지 22,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가시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구조 요청 우리 동네 특공대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범 선생님 95층에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수 앱지스를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9,500원에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제가 탈출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탈출 한번 추가 매수 전략만 잘 세운다 그러면 일단은 구조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일단 뭐 구조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일단 평단 매수가가 이제 9,500원 결국 고점에서 들어가셨는데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단가가 지금 애매한 자리거든요. 이 지금 뭐 맨 처음에 이런 자리 들어가셨다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9,500원 평단가신데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비중이 너무 커질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테마가 결국 아마케라든지 또 유럽 종합학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참가를 자주 한 회사입니다. 이수 앱지스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추가 매수만 잘 하신다 그러시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도 아니면 내년 하반기 안으로도 충분히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일선이 한번 뚫어주는 날 그러니까 조만간 12월 이제 막바지 구간 안에서 한 번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9,000원보다는 한 8,000 후반대 좀 낮춰놓으신 다음에 8,000 후반대까지 낮춰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9,000원 한번 빵 뜰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종문당 바이오도 이렇게 홍보했다가 한 번 정도 빵 떠는 이렇게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뭐 녹십자, 셀 이런 부분을 볼게요. 결국 이제 박스권에서 61선 도파하고 결국 한 20% 정도 이런 게 요즘 바이오 업종들의 트렌드인 건데 그러면 이제 이수 앱지스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딱 수익 구간 약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뜨는 구간이 한 9,000원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한 또 매물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인 거거든요. 여기 8월달 여기가 또 저항대 한번 맞을 수도 있는 자리라서 평단가는 일단 8,000원대로 낮춰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9,0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일단 비중을 확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추가 좀 더 10,000원 이상 봐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추가 매수해놓고 기다리시면 한 번 정도 뜰 때 빠져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한 8,000원대로 낮춰놓고 9,000원 정도로 반등을 했을 때 비중을 줄여서 그 이상의 목표가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월요일 주말 동안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셨죠?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 상담 구조 요청 남겨주신다면 붉은 기둥 특공대 대장 주식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구조를 최대한 많은 분들 남아있는 시간 동안 구조해 드릴 거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화려했던 그날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세원 셀론텍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셨고
매수가가 2,850원에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지인을 괜히 따라간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2,850원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아직은 수익권이신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2,900원대니까 네. 아직은 수익 구간, 뭐 지인 뭐 제가 봤을 땐 잘 뭐 공략하신 것 같은데 지인이 잘 추천해 주셔가지고 일단 이 종목은 좀 아쉬운 부분은 결국 최근 3일간의 또 패턴이 너무 안 좋아요. 네네. 그래서 5일선도 이탈됐고 11선, 61선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러면 잘 한 게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수익권이네. 아직은 수익권이니까. 아. 아직은 수익권이니까. 그래서 다음 종목을 좀 갈아타야 되는 게 좀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내일 한번 흐름 보시죠. 내일 한번 흐름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 21선 이탈된 흐름 안에서 내일 정도면 21선 다시 탈환이 나와줘야 돼요. 요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딱 한번 3,100원 내지 3,000 초반대까지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 만약 내일도 뭐 박스권으로 2,900원에서 막 노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쉽지만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도 좀 낮은 기업이고 그리고 차트 흐름도 바닥권에서 이제 기고 있는 그리고 바이오 종목도 아니고 반도체 기업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메리트는 최근 트렌드와 좀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내일 흐름 보시고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구조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아직 약수익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역시나 2,900원대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역시 제약바이오 대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종목 상담도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거 다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종목이 지금 한 500개 가까이 되니까 바이오만 해도 조금 네. 제약바이오로 약간 편향된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려도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네. 네, 좀 어쩔 그쪽이 수 오히려 없어요. 더 좀 편한 것 같아요. 다 오히려. 바이오가 붙어 있어요. 쭉 그래요? 보니까. 네. 제가 좀 선별을 하려고 해도 다양하게 봐드리려고 해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조해드려야죠. 이분 가보도록 할게요. 덤쌤 지금 AB 프로 바이오를 역시나 모더나 관련주네요. 네, 모두는 알려줍니다. 오늘 역시 11% 아까랑 비슷하게 11% 정도 빠져서 너무 걱정입니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매수가가 지금 2,200원. 2,200원. 네. 보유 비중 40% 들고 아이고, 계시는데요. 높다. 아까랑 비슷한 조언을 네.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제가 좋다 하지만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이오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결국 변동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고점 다른 뭐 IT라든지 반도체는 크게 막 떨어지는 건 없는데 네. 바이오 테마들은 한번 올라갈 때는 크게 수익을 보지만 손실 볼 때도 크게 손실을 많이 보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성 이해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결국 재료의 이해와 그리고 네. 차트의 이해도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비중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높긴 한데 결국 AB 프로를 보기 전에 이런 차트의 제가 과정을 신테카 바이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 먼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왜? 이 종목이 급등 나왔는데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결국 21선이 이탈되고 61선이 이탈되고 이런 유망한 전도 유망한 뭐 빅데이터의 바이오 플랫폼 회사인 신테카 바이오가 4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3,000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AB 프로 이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AB 프로 바이오는 지금 어디가 깨져 있냐면 지금 21선이 이탈되고 네. 다시 21선을 탈환하는 과정 속에서 올라가려다가 다시 한번 또 깨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진짜 최후의 수단이 어디냐면 여기 네네. 전저점 라인이에요. 여기 2,000원이 깨지면 종가상 여기가 깨지면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가장 위험한 자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61선까지 지지를 봐야 될 것이냐.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구조 전략으로 가셔야 돼. 여기는 이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그런 전략인 거고 지금 손실률은 그렇게 큰 구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2,000원대만 깨져더라도 비중을 줄여주는 게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다. 그래서 61선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뭐 손실률이 더 크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근데 2,000원이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2,500원을 탈환하는 느낌이다. 그럼 목표가는 역시 박스권 매매 여기 저항대 가장 높은 라인대 3,000원을 목표가 잡고 가신다 그러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2,000원 깨지면 뭐 아쉽지만 비중을 지금 40% 되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게 구조의 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조 정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2,000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참고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상담은 열공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바이오주는 아니지만 도와주세요. 바이오주 아니어도 구조해드려야죠. 네, 구조해드립니다. 네, 넥슨 GT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14,300원의 보유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수많은 바이오 종목 상담 가운데서 넥슨 GT가 들어와 있네요. 네. 일단은 넥슨 GT 이제 바이오 회사는 아니지만 게임 회사잖아요. 네. 게임 회사고 결국 이제 넥슨의 이제 자회사 그리고 이제 많은 게임 플랫폼을 이제 만드는 유통을 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인데 올해 이제 그러니까 넥슨 GT가 왜 떴냐면 이제 결국 이제 게임을 많이 한 이제 언택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 이제 바깥을 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게임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실적 기대감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네. 최근 이제 8월달 고점 찍고 나서 조금 차트 흐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직 반등이 안 나오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저점이 깨지고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1,000원 그리고 12,800원, 13,000원 부근 그리고 이제 최근에 61선까지도 살짝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이 종목은 그래도 저는 게임주 안에서는 대장인 종목이다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를 필두로 결국 넥슨 GT도 대장 이력이 있는 종목이다 보여져가지고 이 종목은 비중이 조금 있으시지만 네. 홀딩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오. 결국 이제 매물대 라인은 결국 2만 원대 이런 자리에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게임주를 선택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단기로 들어가신 거냐 아니면 진짜 게임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게임 산업이 되게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내년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시면 22,000원 더 높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2,000원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전 라인 때 여기 결국 이제 박스권 여기가 이제 23,000원이 언제 2014년 네 요거가 이제 고점이었거든요. 요거를 돌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5,000원 목표가 잡고 한번 중장기 투자해 보시는 것도 오.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25,000원까지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고요. 대신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얌성님이 남겨주셨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 5,400원의 보유 비중 40% 정도 들고 계시고요. 지금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손절하고 교체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네. 어플라이언스 네. 어떨까요? 일단 비중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러니까 최근 이제 비중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소형주에다가 너무 크게 넣고 있어요. 좀 우량주거나 좀 중대형주에다가 비중을 한 50% 정도 이렇게 모아가시고 나머지 이제 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을 비중 50% 이런 전략들이 요즘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인데 네. 중소형주에다가 비중이 탁 들어가면 이 테마가 오지 않으면 되게 이제 사람이 이제 조급해지고 막 어려워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어느 이제 종목이냐면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자율주행 테마인 거고 네. 최근 이슈가 자율주행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아마존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또 국내에서도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 이슈가 오늘도 나왔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도 안 가고 있다는 거는 테마가 지금 주도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마가 한번 꺾였다 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바일 어플도 많은 지금 모트렉스도 마찬가지고 뭐 텔레피스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지금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시장 꺾여갈 때 유일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한번 꺾이나 싶었는데 61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갔단 말이죠. 지지를 받고 깨지지 않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 횡보. 근데 어제 오늘 탁 깨진 흐름이 어디예요? 61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이번 주까지 60일선이 반등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 5,000원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중장기로 보시거든지 아니면 단기로 보실 거라면 아예 종목을 교체하시는 걸 권해드리겠고 만약에 자율주행 이슈가 여기서 끝나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좋은 이슈들이 계속 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월, 그러니까 12월 달은 지금 주도 테마가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정도까지 여유 있게 보시고 나서 목표가는 결국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당연히 6,700원 이상으로 갈 것 같긴 하겠지만 결국 전 지지 라인 때, 저항 라인 때 6,000원대가 가장 효율적인 매매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거스 인생 특공대 님이 남겨주셨고요. 유진테크를 매수하셨네요. 33,000원에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시고 연말 계좌 따뜻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일단은 저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 지금 탑2로 보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와 바이오예요. 네. 근데 바이오 안에서도 유지테크 같은 경우는 네네. 업계 안에서도 탑급입니다. 탑급이라서 오. 종목 자체가 좀 무거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네네. 시가총액이 7천억대고 좀 무거운 부분이 있지만 중형주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 단타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네. 이 종목은 길게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거나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좋아진다 그러면 유진테크 이런 좋은 종목들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000원대지만 월봉 흐름을 본다 했을 때는 신고가 돌파 패턴이에요. 그러면 34,000원, 5,000원만 뚫으면 4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목표가는 좀 더 열어두도록 할게요. 일단 4만 원 정도로 좀 봐드리긴 할 텐데 계속 올라가면 이 종목은 팔지 마시고 그냥 쭉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들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보는 전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한 종목 더 봐도 되나요? 한 네. 종목 더 볼까요? 네. 이번에는 주린입니다. 만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자꾸만 내려가요. 걱정이에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만도 네. 55,000원에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시고. 아이고야, 이거 만도를 이게 뭐 이렇게 이데일리계 시청자분들을 만도 얘기 많이 아마 여러 다른 전문가에서도 많이 얘기가 네. 나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너무 늦게 들어가셨어요. 지금 최근 2달 전, 3개월 전에도 잡을 타점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55,000원에서 사이클이 바뀌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자동차에서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홀딩 하셔도 충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꺾여가겠지만 내년을 목표로 좀 중장기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항공주 좀 다뤄주세요. 막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종목 상담으로 항공주를 좀 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봤어요. 네네네. 어떤 종목이요? 항공주 관련해서 항공주들.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여기다 너튜브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항공주라든지 오늘 종목 못했던 종목들은 제가 오늘 10종목을 추려가지고 네네. 너튜브에다가 너튜브에다가 제가 오늘 10종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도와드리지 못한 부분은 범 선생님이 또 따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